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자신의 테러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가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 내 위협이 더 커지기 전에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인물들에 맞서 행동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테헤란은 4명의 이란인이 쿠웨이트의 민감한 지역 근처에서 활동한 혐의로 선박에서 체포된 후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의 반응은 이번 정치적 타격의 규모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비난하고 복수를 위협하며 피해자인 척하려 하지만 핵심 사실은 또 다른 걸프 아랍 국가가 혁명 수비대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세력이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란 정권은 항상 작은 보트, 해상 압박, 지역 동맹국, 그리고 이웃을 겁주기 위한 선동적인 발언 등 그림자 속에서 위협하는 전략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장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동안 워싱턴은 봉쇄를 강화하고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실감하며 걸프 지역 동맹국들은 더 이상 테헤란의 협박 앞에 무릎 꿇고 살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최고 수준의 보도 품질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이 작전은 쿠웨이트 북부의 민감한 부비안 지역 근처 페르시아만에 접한 곳이자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을 잇는 경로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4명의 남성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관되어 있으며 해상을 통해 쿠웨이트 영토에 진입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테헤란은 한편 해당 선박이 불법적으로 공격당했다며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쿠웨이트에게는 이는 침투를 막기 위한 보안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에게는 보복 발언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쿠웨이트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다른 걸프 국가들 또한 이란과 연계된 조직들에 대해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이란의 파괴 공작 조직으로 추정되는 네트워크에 대한 작전이 있었고 체포와 계획 좌절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테헤란을 자극하는 것에 대한 오래된 두려움이 이제는 더 분명한 결정과 함께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즉, 혁명수비대가 소형 선박, 현지 세포, 그리고 지역 동맹국들을 이용해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란의 반응은 가장 민감한 지점을 드러냅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위협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줄 압니다. 이란은 현장에서 입지를 잃으면 목소리를 높여 권위를 회복하려 합니다. 아바스 아락치가 말하길 쿠웨이트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섬 근처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했고 쿠웨이트인들이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테헤란, 즉 혁명수비대가 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전을 펼치는 데 익숙하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행동이 드러나고 예전에는 공개적인 충돌을 피하던 나라에 의해 자신들의 요원들이 체포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러한 압박의 중심축으로 등장합니다. 쿠웨이트 사건이 걸프 지역에서 터지는 동안 워싱턴은 해상, 외교, 정보 활동을 통해 이란 정권을 압박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합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이란 항구 봉쇄 기간 동안 미군이 이미 수십 척의 선박을 우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선박의 통과를 허용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선박을 무력화했습니다. 또 다른 업데이트에 따르면 작전 첫 달에 우회된 상업 선박의 수가 70척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자금, 석유, 보급, 그리고 이란이 군사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타격을 줍니다. 백악관도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은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정치적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무역, 안보, 그리고 이란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제3자를 통해 이란의 무기를 비밀리에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과 연관된 조직들이 테헤란의 위성 이미지와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러한 비난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시진핑은 매 발언마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란 정권을 지지하는 자도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이 쿠웨이트의 공격의 의미를 바꿉니다. 이번 행동은 단순히 해상에서의 체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이 지역 내에서 입지를 잃어가는 일련의 흐름에 포함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역 전쟁이 확대되었을 때 이란의 비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보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서방과 이란 당국자를 인용한 것으로 이란의 거점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걸프 국가들이 단순히 드론 공격을 감수하는 정책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위협과 사보타주입니다.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워싱턴은 더 큰 압박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이 판에 등장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 중에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부다비는 공개적으로 이 정보를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유출된 것만으로도 이미 테헤란을 자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 즉 이스라엘과 걸프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팽창에 맞서 실질적으로 가까워지는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웃 국가들은 혁명 수비대를 존경받는 세력이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러한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로이터 통신에 마르코 루비오와 왕익이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반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테헤란이 가장 즐겨 쓰는 카드 중 하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즉, 세계 무역의 중요한 항로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란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에너지의 큰 구매자인 베이징마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통행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면 이슬람 공화국은 자신의 위협이 심지어 동맹국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쿠웨이트의 이번 행동이 겉보기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87년 어니스트 윌 작전 중에 이란과 이라크 간의 전쟁으로 에너지 흐름이 위협받고 쿠웨이트 선박들이 위험에 처하자 미국은 걸프 지역에서 쿠웨이트 유조선들을 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쿠웨이트는 바다를 넘어 확산되는 전쟁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부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다릅니다. 쿠웨이트는 이제 단순히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조직과 연관된 용의자들에 맞서 직접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걸프만의 작은 국가가 교전의 불길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늘날 같은 지역 논리는 작은 국가들도 침투를 식별하고 작전 요원을 체포하며 혁명수비대가 걸프만을 협박의 무대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국가들은 민병대와 준군사 조직이 이웃 국가들이 대응을 두려워할 때만 성장한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과 가자 지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공격에 수십 년간 대응해 왔습니다. 이는 국경 근처 위협을 방치하면 후에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르단 역시 시리아에서 넘어오는 밀수 및 침투 조직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 조직들은 종종 민병대와 마약 밀매 및 이란 축에 연결된 경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레인 역시 이란과 연계된 단체들이 자국의 내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 했다고 이미 비난한 바 있습니다. 패턴은 분명합니다. 테헤란이 탱크로 전진할 수 없을 때는 배, 세포 조직, 현지 동맹, 자금 지원, 심리적 압박을 통해 전진을 시도합니다. 이제 다음 움직임은 테헤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아바 자라그티의 위협을 군사 행동으로 옮긴다면 또 다른 전선을 열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봉쇄, 중국의 불신, 아랍의 반발, 그리고 물밑에서의 이스라엘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만약 물러선다면 걸프의 작은 국가가 자신의 조직과 연관된 인물들을 즉각적인 대가 없이 체포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에 대한 발언이 강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불안하게도 들립니다. 정권은 점점 더 감시받고 포위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험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